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폭을 확대하면서요, 지수가 잠시 하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휴 전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또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음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요,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지금은 매도가 좀 더 강하게 찍혀 있네요. 자,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우리도 빠르게 차익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차익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렴한 가격까지 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게 있다면 잡아도 괜찮은지 싶습니다. 두 분과 의견 나누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고요. 온니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연휴 전에 저희가 막판 전략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도체부터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SK 하이닉스 준비를 했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에서 이익 상향하고 또 TP 상향까지 하면서요. 반도체는 꺾이지 않는다. 정말 뒷받침되고 있는 이 실적이라는 면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컨빅션을 갖고 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HBM4의 최초라는 타이틀이 삼성전자에게 붙었고 관련 밸류체인이 어제 오늘 뭐 상방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우위일 것이다. 왜냐면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기관은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지금 사실 반도체를 놓고 이익이 상향되고 있다면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별짓기가 필요한 순간이 된 건가요? 뭐 사실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크게 뭐 펀더멘탈적으로 변화하는 요인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HBM4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은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엔비디아 향해서는 기존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이 이제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공급망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면 결국 3파전의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향후에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HBM3E까지는 SK하이닉스가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변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SK하이닉스가 약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HBM4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점유율의 변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조금 더 최근에는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올해 이익 전망치의 상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SK하이닉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 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기대 수익률은 지금처럼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까지 올라가고 있지만은 뭐 지금 140만 원, 15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설사 뭐 그 정도를 가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기록했던 그런 주가의 그런 그 커다란 상승보다는 약하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장이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는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안 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시장이 뭐 데이터 센터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사실은 굉장히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이제 우리 얘기하는 반도체 빅3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같은 장에서도 마이크론이 끝내 강보합으로 끝났다는 부분,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늘 그대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결국 지금 이렇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좀 이제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조금 외국인이 팔면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내려왔다가요, 이제 조금 저점을 잡는 건가요? 분봉상 살짝 튀어오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선물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CPI 기다리고 있어서 때문이다라고 지금은 치부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낙 개별적으로는 반도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출렁였을 때는 늘 기회였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설 연휴 이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윤혜림 대표님? 그런데 지금 그냥 발을 걸쳐야 돼요. 발을 걸쳐야 돼서 오늘 막 다 매도해야 되나요? 매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올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오늘 매수를 하자니 사실 저도 어제 미국장이 좀 빠지니까 네. 아싸 오늘 좀 사야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명절 전에 시장이 많이 안 빠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근데 또 오늘도 이렇게 좀 애매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무조건 5일선, 11선, 21선 대응이다. 그럼 지금 자리 5일선이니까 만약에 없으신 분들 그럼 신규 매수 해야죠. 단 항상 5일선에서는 20, 30% 소량 비중만. 예. 없으신 분들이 자꾸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하이닉스 사야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이동평균선 대응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기대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못 미칠 거다 이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결국엔 뭐 하이닉스 100만 원이나 삼성전자 20만 원이나 그 코스피 6천이나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제 금방 갈 것 같거든요. 3월 이내에 올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2월에 올 수도 있는 거겠죠. 3월 이내에 올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2월에 조정이 안 와서 그럼 3월에 조정이 오고 4월에 가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봤자 지금 시간 차이가 한두 달밖에 안 나니까.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럼 더 갈 수 있는지 사실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금리 노이즈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죠? 이쪽도 잘 변화를 봐야 돼서 아직까지는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이동평균선 대응이 가능하다. 단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작년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럼 나는 이제 와서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도체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를 봐야겠냐라고 하면 소부장 종목들 저는 아직도 네. 많이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시장을 보니까 아무리 개미 매수세가 힘이 좋다고 해도 역시 시장을 한 방에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 매수세다. 예. 어제 5,400 찍고 5,500 찍고 하루에 역사를 2번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뭘 샀나 많이 안 샀잖아요. 매수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만 조금 추려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두산이 반도체 쪽 CCL 네. 쪽이죠. 그런데 두산전자 이런 CCL 매출이 좋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보니까 뭐 130만 원 이상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코스피가 갈 때는 이 두 종목군이 세게 가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외국인이 픽한 종목에서 좀 힌트를 얻어본다면 저는 두산이 우리가 한 90만 원 이하, 80만 원대에 사면 좋은데 일단 저는 두산도 지금 1차 매수 해놓고 조금 밑으로 빠지는 기회가 있으면 뭐 충분히 100만 원 이상 노리면서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이 반도체 종목이 ISC. 이제는 우리가 소부장도 계속해서 실적이 입증이 되는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IS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였지만 얘네가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저부가 같이 이런 레거시 메모리 비중을 감소를 하고 올해는 이 소켓 비중을 늘려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지만 목표 주가 한 20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스탠스면 계속해서 상향을 하면서 저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종목에서 뭐 ISC 같은 종목을 봐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수급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VM이었습니다. 이제 VM은 SK 하이닉스의 이런 메탈 식각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라서 당연히 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VM이 이런 식각 장비의 소모품이 아닌데 그 내부 부품이 전형적인 소모품이라서 교체 주기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늦게라도 투입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 대응하시고 저는 차라리 소부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발이 걸쳐져 있어야 한다.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에 대한 시간적 개념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네요. 그러면서 레디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소부장에 세팅값을 두고 있어도 좋겠다. 두산, ISC, VM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챙겨보시죠. 결국에는 반도체 걱정할 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그 차트의 흐름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의 흐름이 낙폭 구간부터 비슷합니다. 지금 코스피 연동해서 코스피를 뺀
세니까 대형주도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10만 원을 도전하려고 했다가 정말 100원 부족했네요. 99,900원까지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예, 이슈는 참 좋습니다. 루마니아 쪽 그 예산 승인 이슈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SMR 특별법 이슈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수주 가이던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곳에 확신을 주기는 하거든요. 늘 문제는 수급이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오늘 그 수급이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는 걸까 봐 고민돼요. 재료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오늘 맞을까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도 고점을 돌파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바로 목전에서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제일 많이 오른 건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뭐 그 아래에 있는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고 이제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좀 느립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에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팀코리아의 한국형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뭐 베트남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런 재료들이 올해 내내 아마 작용을 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전하고 한국수력 원자력의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가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해외 원전 시장 뭐 동반 이런 부분들까지도 올해 여전히 재료로 살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4분기 실적의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익은 이익보다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전 수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주가 4분기 보면은 한 9조 3천억 정도 좀 넘게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470%가 항상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의 어떤 그 확장세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이제 결정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의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인데 이제 그런 모멘텀들만 좀 나와준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확실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10만 원 목전에서 밀렸지만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그 조정이 나올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정의 되돌림도 강하고 그리고 그 박스권의 어떤 하단을 잘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이런 에너지의 결집 이후에는 시세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긍정의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컨센 하회했던 뭐 실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주 가시성이 좀 더 확보된다면 미래지향한 관점을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기대할 수 있다. 자, 윤혜림 대표님,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심리적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마리 주가값 10만 원 오늘 돌파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분봉 차트 보니까 좀 아쉬워요. 보아뱀 만들면 어떡하지 싶기도 한데 오히려 이렇게 고점 대비 빠져줬을 때 종가 베팅 또한 가능한 종목이 될까요? 사실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매수하기엔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닌데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서 매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꽉 잡아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녔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금융 지주사들 가는 거 보면서 왜 지금 원전 다른 애들은 가는데 얘만 못 가요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타고 있어서 무거워서 못 간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그렇게 견조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크게 빠지지 않은 게 저는 잘 버티고 있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여기서 뭔가 트리거를 10만 원 이상으로 당겨주려면 뭐 수주도 그렇고 이런 뭔가 구체적인 계약 규모가 나와야지 저도 이런 사실 원전의 대장은 항상 이런 뉴스에 흔들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느 정도 횡보를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박스권 내에서 저는 안정적으로 지금 횡보 흐름을 가고 있어서 이 주가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어서 아마 여기서 이제 지루하다고 내리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때 이제 10만 원 이상을 터치할 것 같다. 사실 10만 원 천장만 뚫으면 충분히 11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뚫으면 보수적으로라도 11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기서 흔들거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마음 뺏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말씀 주신 대로 2월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정말 많이 담아져 있네요. 기관도 같이 담아져 있고요. 개인은 매도 쪽으로 찍혀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자, 그렇다면 흔들림은 인내하자로 두산에너빌리티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SK 이터닉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SK 그룹주에서 움직임이 또 팡팡 튀어서 이터닉스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적혀 있다시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통합 기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SK 이터닉스가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 KKR이라고 하는 곳에서 SK 이터닉스 지분을 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고 오늘 갭을 만들면서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SK 이터닉스는 항상 고가를 만들면 다시 내려왔었던 기억이 많아서 핸들링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말 부자 새아파도 생겼고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되었다면 돌파력을 기대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SK 디스커버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 네. 지분을 K가 글로벌 상업펀드 KKR에다 이제 매각을 하는 방안.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SK 그룹 내 뭐 SK 이노베이션의 신재생 연료 네. 사업이라든가 또 SK 에코플랜트의 신재생 연료 사업까지 전부 이제 그 패키지 딜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KKR이랑 SK랑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그 AI와 관련돼 있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SK가 데이터 센터에 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이제 전력 같은 거 갖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이게 뭔가 일단 재료는 오픈이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몰랐던 건 아니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오늘 전부 다 이제 오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뭐 이제 지분 매각하고 그리고 조인트 벤처 세우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의 주가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전 그 매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주가고 네. 여기서 이 주가가 만약에 더 업사이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제 사회 방향성이라든가 타임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오늘 자리에서의 어떤 뭐 좀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재료의 반영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어떤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은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이제 어떻게 사업이 진행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방향성 말고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보신다라는 의미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진입의 사이즈를 보겠다 언급을 주셨어요. 근데 차트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거래량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은 최근 거래일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수급 찍힌 거 보니까 외국인은 글쎄요 구미를 당기지 않나 하나 봅니다. 윤 대표님의 시각은요? 네, 앵커님이 콕 집어주셨죠.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특징이다라고 해서 저도 예. 다음 주 연휴 이후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거래 대금이 저도 이제 하루짜리 세력이 아니라서 좀 신중하게 지켜볼 만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 살 것도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치중을 해야 될까? 잠깐의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아까 KRX 차트로 네. 봤을 때는 갭으로 상승을 갭이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SK 이터닉스는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거라서 대체거래소부터 출발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성 자금이 오늘 모였던 거라면 연휴 이후의 연속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연휴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사업성 방향 조금 더 보겠다 의견으로 관망 의견 주셨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군 바로 증권이 아닐까요? 이럴 거면 그냥 증권 ETF 사야 돼요? 라고 솔직히 여쭤보고 싶어요. 다 좋아요. 대신증권 오늘 공시 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액션을 보여주게 되면서 대신증권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간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중심으로 갔잖아요. 리테일 강자 쪽이 갔었는데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카드가 등장하면서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이동훈 대표님이라면 코스피가 고점 만들면 증권주도 고점 만든다라는 시각이 있던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코스피 시장, 하이닉스가 끌어주는 코스피 시장에 믿음이 있다면 저희는 지금 증권주로 태세를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뭐 미래셋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키움증권도 그렇고 네. 이게 대부분의 그 지금 증권주들이 전부 다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내신증권은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이제 발동에 걸린 건데 역시 이제 주주환원 일환으로 해서 사주에 1,535만 주를 소각을 하겠다는 얘기. 여기다가 이제 4년간 최대 4천억 규모의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증권주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주사들이 비슷한 방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주주환원 정책, 주식 자사주 소각, 배당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하나의 재료가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권주 안에서 뭘 사야 되느냐는 고민이 항상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도주들부터 해서 예. 지금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증권 ETF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증권주의 흐름 자체는 조금은 이제 완만해질 수가 있어요. 단계에 급하게 올라왔고 대신증권만 하더라도 어제 오늘 그러니까 좀 더 시각을 늘리자면 이번 주에만 거의 한 4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조금은 이제 가격적인 어떤 레벨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대적으로 안 오른 증권주에 대한 관심, 좀 후발주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증권업은 지금 굉장히 좋죠. 호황이죠. 호황이고 뭐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 영역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데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은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이면 거의 35%, 40%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저는 약간 관망 의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지수 분위기가 다시 하방으로 잡히다 보니까요. 상한가 유지하고 있었던 종목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려지는 종목도 나타났네요. 물론 지금 동전주이긴 하지만 상상인 증권이 상한가가 다시 깨졌다가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연휴 전이긴 연휴 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표님께 이동훈 대표님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증권주 다 높은 거는 맞잖아요. 부담을 느껴야 해요? 그렇죠. 이제 또 고민되는 게 이러다 세론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또 얘기하시는 게 항상 상승의 끝은 증권주였다. 증권주가 피날레였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배경이 바뀌어서 워낙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실적이 나오는 게 증권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이벤트, 주주환원 기대감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권주를 본다면 저도 코덱스 증권 가장 거래 대금이 높으니까요. 제가 항상 코덱스 ETF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대체 삼성증권을 안 사고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증권 뭐 금융주는 조금 한 번은 좀 쉬어간 다음에 봐도 좀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도 오늘은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진입을 한번 고려해보자의 카드로 남겨두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오늘 공시와 함께 움직임이 나와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인다고 합니다. 자, 바로 BTS, 아리랑인가요, 이번에? 그 왕이 기원한다. 그쵸? 지금 현재 메가 IP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BTS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새 앨범 청음회를 연다고 하고 그리고 BTS는 광화문에서 아리랑 관련한 그런 쇼케이스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한민국 K엔터는 하나의 상징성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엔터주 내에서 하이브의 독주처럼 느껴지는 현재 구간인데 그 말은 즉슨 하이브에 집중하세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엔터주의 턴어라운드 실적 나쁘지 않던데요? 기대해도 돼요? 사실 이제 아침에 하이브 리포트가 몇 개가 나왔나, 예. 몇 개나 나왔나 쉬어보니까 한 원이 15개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하루에 이렇게 같은 종목의 리포트가 많이 나온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뭐 대부분의 이제 비슷한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4분기 실적은 또 효과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 떨어졌다는 생각이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그 풋옵션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하이브와의 어떤 그 소송,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한다라면은 일단 불확실성은 좀 이제 완화가 된 상태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풋옵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상태고, 결국 중요한 건 결국 이제 BTS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뭐 지금 대충 보니까 한 48만 관중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평균 그 티켓 가격이 한 28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 되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월드투어 뭐 지금 34개 도시 79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 하이브의 어떤 파괴력이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오늘 다들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을 하는 이러한 어떤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는 지금 보면은 하이브 이외에도 또 이제 하반기 또 안 돼, 아마 그 전이 될 것 같은데, 세븐틴에 또 이제 컴백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 한 5천억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이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뭐 하이브에 대한 이런 그 목표가의 상향은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이브만이냐라는 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SM도 그렇고 뭐 JYP라든가 YG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익의 어떤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관련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부침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이제 하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앞에서 말씀하신 블랙핑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앨범 발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올해는 충분히 그 엔터주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전 탑픽은 하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장중에 40만 원까지 돌파했었는데, 일단 뭐 이런 그 BTS의 공연이 본격화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쪽에서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주가가 좀 더 업사이드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BTS는 하이브는 충분히 오늘 우리가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매수한다면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증권사 목표 주가 최상단은 50을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 구간을 아직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전고 구간이 42만 원인가요? 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윤혜림 대표님, 지금 구간 39만 원이거든요.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월봉상 보니까 하나의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BTS라고 하는 힘에 좀 더 우리는 근거를 삼아서 진입이 가능한 건지요? 네, 너무 AI만 있으면 저는 이제 엔터 하이브만 가져가자. 왜냐하면 한 이틀 전에 SM 이 실적 잘 나오면서 좋았죠. 좀 슈팅했다가 힘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대장만 가져가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 아이돌보다 남자 아이돌에서 나오는 실적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는 BTS, 그다음에 JYP는 아까 세븐틴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하이브의 주가의 위치가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뭐 JYP, SM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이번 달 외국인 수급 봤을 때 엔터사를 정렬해 보면 하이브가 독보적인 수급 1등이고 이제 그 이어서 JYP, SM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대장만. 왜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대장인 APR이 살아남듯이 우리가 뭔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섹터가 아닌 이렇게 다른 서브 섹터를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대장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를 가져가고,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 사도 되느냐가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느꼈던 게, 항상 하이브는 그 미니진과의 소송 때문에 자꾸 음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음봉이 항상 다 기회였어요. 어제도 밑꼬리로 내리다가 바로 말아 올리길래 지금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럼 조금만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뭐 목표 주가 지금 이렇게 증권사에서 높게 나오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한 올해 못해도 45만 원 정도는 가겠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위치에서 사도 한 43만 원 정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고 구간까지는 우리가 1차적 목표로 잡아볼 수 있다입니다. 재료적으로도 컨빅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대장 관점에서의 수급력까지 기대를 해보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좋은 정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